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입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시간에는 사주팔자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들여다보입니다. 오늘은 어떤 운명을 들여다볼지 사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궁합 상담을 신청하네요. 여자분 사주에서 궁합적으로 불리한 운명이 보여 한 말씀 드립니다. 사모님 사주는 일보정사가 어려운 사주팔자입니다. 반드시 두 남자와 인연이 되는 사주라 궁합적으로 매우 불리한 사주입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 속에 들어있군요. 맞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번 했고 이번에 재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하는 남자와 궁합이 괜찮은지를 묻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사주 속에 들어있었군요. 잘 들어보셨죠? 사주 속에서 일보정사가 어렵고 두 남자와 인연이 되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사주 속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통변을 했는지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병신월 신미일 정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신해년생이면 1971년생이시죠. 그러면 2023년 올해 50세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상담 와서 궁합을 봐주려 했는데 제가 이 사주를 보고 일보정사가 어렵고 두 남자와 인연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간의 신금 작은 쇠, 월지의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 시지의 요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일지의 밑도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 안의 무토, 월지, 신금 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상당하죠. 천간에 있는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 큰 쇠, 작은 쇠, 그 다음에 유금, 작은 쇠, 작은 흙까지 제법 내편의 세력이 강하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암의 승입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의 승입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의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 물,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신금 안의 임수, 큰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연지, 해수 안의 간목, 큰 나무, 일지, 밑에 안의 일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밑도 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해수 큰 물,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정화 작은 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 강약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내편의 세력이 많아서 강한 사주 같은데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상대편 중에서 병화, 정화가 있죠. 큰불, 작은불. 바로 신금 옆에서 화극금을 하고 있어서 관살 맞힌 사주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해수 있죠. 금물 해수가 병화를 잡아주네요. 금생수 받은 물기운이.
그러니 관살 맞은 사주는 피했네요. 그래서 약한 사주는 면했다는 얘기죠. 그런 사주가 됐고, 내 편 중에 천간에 있는, 연간에 있는 신금 있죠. 신금은 하는 일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데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해에서 큰 물을 생하지 못하고 퐁당 빠졌네요. 일간에 힘을 줄 수가 없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러니 연간에 있는 신금은 힘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신금은 하는 일이 뭔가요? 나한테 힘을 주고 있나요? 아니죠. 해수에게 힘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간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수에게 너무 힘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면 내 편이라고는 미토하고 유금뿐이네요. 그러나 정화가 화생토, 토생금을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되니까 사주에 힘빨이 생기네요. 그로 이 사주팔자는 강한, 아주 신강한 사주 같지만은 신강하지 못한 이유가 물기운에 신금이 힘을 뺏기기 때문에 일간에 힘을 많이 못 줘서 사주가 중강 정도, 강하지만은 중간 정도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문의로는, 글자로는 신금, 천간에 있는 신금, 지지에 있는 신금, 유금, 미토가 있어서 사주가 강해질 것 같지만 해수 큰 물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연간에 있는 신금은 물에 빠져서 힘이 없고, 월지에 있는 신금은 해수를 생하느라고 힘이 빠져서 신강한 사주는 안 되고 중강 정도 되는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리고 관살 맞은 사주가 될 뻔했는데 이 해수가 병화를 잡아서 관살 빠진 사주는 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강 정도 되는 사주고, 중강 정도 사주는 항상 운에서 힘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운에서는 흙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큰 흙을 받으면은 토생금으로 해서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바로 해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해수가 영신이 될까요? 물어볼 수가 있죠. 이 해수를 손으로 가르면은 사주에 쇠기운과 흙기운이 많지만은 큰 불이 화극금을 해서 관살 맞은 사주가 됩니다. 관살 맞은 사주가 되면은 약한 사주가 되는데 해수와 병화를 금생수 받아서 병화를 잡아주기 때문에 관살 맞은 사주를 면하고 사주의 힘발을 좀 가질 수 있는 사주가 됐어요. 그래서 해수가 병화, 관살을 하나 잡아주니까 훌륭한 영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힘발도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수가 영신이 됩니다. 희신은 아까 얘기한 대로 흙기운으로 일간의 힘을 보태줄 때가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사주팔자에 궁합을 봐달라면 먼저 사주팔자에 배우자 운이 어떤지, 남자 운이 어떤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관의 동틀을 봐야 되겠죠.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관의 동틀을 보니까 병화, 정화가 보이죠. 그리고 밑에 안에 정화가 보입니다. 그러나 월간에 있는 병화는 해수가 하나 잡아줬다고 그랬죠. 그러니 병화 하나는 사라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에 나와 있는 정화와 숨어 있는 정화, 관살이 혼잡되어 있네요. 관살이 혼잡되어 있더라도 사주에 힘빨이 있어야 이걸 취할 수가 있죠. 사주가 중강 정도 되니까 정화를,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주가 돼서 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니까 일보정사가 어려운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정화, 미토 안의 정화와 시간에 나와 있는 정화가 두 남자가 뚜렷이 보여서 이혼수, 재혼수도 있고 두 남자와 인연이 된다고 통변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팔자에 힘이 있어서 관을 감당할 수가 있고, 관성이 두 개 이상 관살 혼잡이 되어 있어서 일보정사가 안 돼서 이것을 보고 제가 일보정사가 안 되고 두 남자와 인연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관살 혼잡으로 연수, 재연수가 있는 사주팔자를 운면속에서 봤던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팔자 속에 관살이 혼잡되고 사주가 강해서 그 관살을 감당할 수 있어서 관살이 혼잡돼 두 남자를 섬길 수 있는 여자분 사주팔자를 풀어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